오케이,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투시와 고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제가 투시 설명은 이제 좀 여러 번 하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고형화까지도 한번 쭉 설명하는 식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는 그 투시도법 있죠, 투시도법. 요거를 이용을 하기는 할 건데요. 근데 이거를 일단은 좀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좀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일단 대전제로 까는, 우리가 투시를 이제 사용을 해서 장면을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장면을 좀 더 입체감 있고 리얼하게 담고자 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딘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카메라를 통해 이 장면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카메라에서 볼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규칙 같은 그런 방식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투시도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거는 어떤 카메라의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우선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눈높이. 눈높이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거리. 이렇게 3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먼저 눈높이. 제 눈을 카메라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눈높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앉은 사람 키 높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높이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거리는 이제 뭐냐면은 만약에 이 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반대로 제가 카메라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캠과의 거리는 대략 1m 정도 되겠네요. 꽤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두 가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여기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서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다르게 갑자기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도 달라지게 보일 거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멀어져도 달라지게 보여요. 좌우 움직이는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앵글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정면 사람 그렸다가 갑자기 옆 사람 그렸다가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좌우 움직이는 거는 일단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씩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일단 눈높이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그릴 때 눈높이는 가장 처음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이 눈높이만큼은 장면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디 바닷가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는 솔로니까 한 명만 그립시다. 찍어준 사람이 있겠네. 일단 무조건 두 명이네.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해가 막 뜨고 있죠. 이런 식의 장면이 있어요. 이때 그냥 사진만 보더라도 눈높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지점이 눈높이가 돼요. 자, 왜 수평선 혹은 지평선이 눈높이가 될까요? 요거에 대해서 그냥 어디 책에서 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주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이. 이게 저예요. 이 사람은 나예요. 우리가 이제 땅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땅이라는 단어는 아래에 있는 거를 그냥 의미를 하는 걸 거예요. 나보다 아래에 있는, 내 바닥에 있는 그런 거를 의미해요. 땅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시선이 아래로 향하겠죠? 이렇게 고개 숙여서 아래를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이 그렇게 지평선이나 수평선 이런 게 보일 정도로 계속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이게 물이든 땅이든 간에요. 그냥 땅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얘기합시다. 쭉 앞으로 엄청나게 멀리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건데요. 앞에 있는 땅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좀 더 이렇게 고개가 들어질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쭉 고개 들어서 보는 거죠. 계속 시선이 이렇게 앞을 향해서 이동을 해요. 내 시선은 분명히 앞을 향해 이동했는데 고개가 이걸 바라볼 때 어때요? 이렇게 숙였었죠. 고개가 점점 어떻게 되는 게 느껴지세요? 들리고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고개가 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정면을 바라보면은 내 얼굴은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고개를 들어서 정면을 바라보면 땅이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당연히. 그 지점에 땅이 있진 않잖아요. 내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그 무한대에 가깝게 땅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 시선이 점점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어디서 끝나느냐? 눈높이와 이 높이와 비슷한 지점까지 땅이 보이게 될 거예요.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딱 정면에 해당하는 순간 땅이 이제 더 이상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고개를 조금 더 드는 순간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눈높이가 되는 거죠. 이 선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얘를 기준으로 보이는 모습이 확 달라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눈높이를 기준으로 아래쪽은 내 눈높이보다 낮은 높은 물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눈이 해당하는 지점을 이렇게 쭉 평행하게 그으면은 그 지점에 눈높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위에 뭔가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보다 제가 지금 있는 데보다 높은 건물이거나 뭐 그런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아파트에 사신다거나 이렇게 하셔서 그냥 창문 열고 창밖을 보시면은 그 내가 지금 있는 데보다 높이 보이는 거는 당연히 저보다 높은 건물인 거예요. 뒤에 멀리에 뭐 내가 건물을 그려. 근데 머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면 무조건 지금 제가 있는 데보다 낮은 지점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멀리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데 나랑 동일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 눈높이랑 동일하게 오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이치예요.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 낮은 데 있으면 간단하게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도형화를 이따가 이야기할 거니까 도형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박스를 하나 갖다 놨어요. 의문의 박스예요. 바닷가로 배달 온 의문의 박스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 박스에 우리는 어떤 주소나 이런 게 써 있는가 해가지고 딱 보면은 박스의 윗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딱 스티커로 윗면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박스가 이제 좀 가벼운 거야. 그래서 뭐가 들었나 고 들어봤더니 가벼워. 봤더니 바닥면에 뭐가 있네? 바닥면을 보려면 우리 어떻게 볼까요? 뭐 이렇게 돌려도 되긴 하겠지만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 눈높이보다 높이 들어야 바닥면이 보이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고개 들어서 이 바닥면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면이 보이는지 약간 그 느낌 자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윗면, 아랫면 다 안 보일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윗면도 안 보이게 되겠고 아랫면도 안 보이게 되는 이런 식으로 박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기준이 이 눈높이를 가지고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좀 이해 가셨겠죠? 자, 이제 여기에 너무 쓸쓸한 사진이니까 사람을 한 명 넣읍시다. 대충 눈높이 개념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딱 이렇게 했어요. 사람을 그릴 건데 우선은 서 있는 지점을 한번 이렇게 딱 지정을 할게요. 나랑 동일한 키의 사람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기다가 여기에 사람을 세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그릴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의 비율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럼 나랑 동일한 키의 사람이 쓸쓸하게 바다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세워볼까요? 그럼 또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나랑 키가 동일하니까 계속 얼굴은 내 얼굴 위치에 여기에 보여야 돼요. 그쵸?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얼굴이 계속 여기 그려진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사람 비율로 이렇게 그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화면에 안 들어가게 여기다 그려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사람 비율로 해서 허리춤밖에 안 나온 사람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전제는 사람 비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대충 머리 크기가 뭐 8등신이면은 8등분하면 나올 만한 그 정도로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아셔야 되는 건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여기다 사람 그려볼까요? 어쨌든 여기가 사람 키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너무 작아서 사람으로 그리기 힘드니까 여기 건물 하나 그려봅시다. 한 이쯤에 건물 하나 그려봅시다. 여기에 한 3층짜리 건물 하나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람 키니까 그거보다 조금만 더 크게 해서 비율적으로 이 정도만 해서 그리면 이게 대략 1층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그거를 비슷하게 3개를 올려주면 어때요? 이러면 이제 3층 건물이 생긴 거예요. 3층짜리 횟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려봅시다. 여기 뭐 해변으로 그렸으니까 해변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고 치고 여기 어떤 뚝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백사장이라고 치면은 뚝이 지금 내가 서 있는 데보다 이제 높을 거예요. 뭐 아니면 한 요 정도까지 올 수도 있어요. 뚝이 좀 낮으면 그죠? 그러면은 이 근처에 그냥 뚝 모양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나보다 높아. 그러면은 이 눈높이보다 높게 그리시면 되는데 거의 뭐 이제 멀리 있으니까 거의 일치한다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이 지점에 맞춰서 건물 같은 걸 그리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기준으로 하면 크기 맞추기 편하네요. 그쵸? 우리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편하죠. 그게 우리가 뭐 코끼리면 코끼리 시선에 맞추는 게 편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런 거라서 건물 사이즈나 이런 거 생각할 때 사람 크기로 이렇게 해주시면 좀 편해요. 여튼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우리 어때요? 지금 이 장면에서 제가 사용한 어떤 이론은 뭐 소실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눈높이 하나만 이용해서 장면이 그려졌어요. 그 정도로 눈높이가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나보다 키 큰 사람 그려봅시다. 그럼 어때요? 우리 가만히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다가와서 내 앞에 딱 쓰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어깨가 내 눈에 걸쳐. 그러면 어깨가 눈에 걸치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조금 이제 더 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키는 대충 한 이 정도. 얘 옆에 이렇게 딱 있겠네요. 키 큰 애가. 그리고 그럼 키 큰 애다 보니까 어때요? 약간 올려다보는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딱히 본다고 우리가 올려다보진 않아요. 왜? 정면에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저 멀리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올려다보진 않죠. 근데 이 사람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지금 얘도 꽤 가깝지만 더 가까이 왔다고 칩시다. 이거 좀 연장해서 그릴게요. 어깨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크게. 그 사람 얼굴은 한 여기에 딱 나오는 거겠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비율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큰 사람이에요. 어때요? 내가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이 정도인데 이 사진기를 딱 치워서 이렇게 봐야지 이제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느낌인가 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때요?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 얼굴이 이 눈높이 지점에서 나랑 가까워졌을 뿐인데 결국 뭐가 바뀌었는지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슬슬. 이거는 이제 일반 기준의 카메라를 찍으면 이 정도 시야가 담길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건 다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셔터를 만들어서 저기 앞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지점이 일단 좀 먼 곳이잖아요. 이 아래 지점이. 그죠?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찍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 보려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앵글을 따로 잡아서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바라볼 때는 이런 식으로 사진 찍히는 거지. 비슷한 사이즈로 사진 찍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눈높이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 이것 때문에 뭐가 바뀌는지를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거리입니다. 거리. 나와의 거리. 요 1번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 2번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둘의 키는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 바라보면 이 얼굴이나 뭐나 이런 게 딱히 올려다보진 않아요. 우리가. 그쵸? 왜냐면 눈높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근처는 우리가 그냥 앞에 쳐다보면 보이는 시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 어떤 백사장이니까 조개 이런 거 본다면 고개 숙여서 한 이쯤에 있는 조개 보겠죠. 그런 식으로 될 거니까. 이 사람은 정면 바라봤을 때 모습이기 때문에 얼굴도 딱히 올려다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면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키만 조금 큰 사람일 뿐인 거지.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가왔어요. 거리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이 사람은 뭐 다른 게 바뀐 게 아니에요. 눈높이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제 눈높이는 동일한 거죠. 근데 거리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이 사람이 이제 내려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이 사람의 뭐 벨트도 정면에서 보여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벨트 보려고 했더니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야. 키 약간 이렇게 훑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내려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허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깊이감이 딱 느껴지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그러고 더 내려다본 발은 약간 좀 오버해서 일부러 좀 짧게 그려볼게요. 보자면은 이렇게 짧아져가지고 완전 우리가 내려다보는 모습. 이 신발이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완전 신발의 위에 부분만 보이겠죠. 흔히 얘기해서 왜곡된 것처럼 이 사람이 그려져요. 왜? 너무 가까우니까 내가 우리 일반 시야로 찍는 사진처럼의 요 프레임으로는 이 사람을 한 프레임 안에 담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 장의 사진으로 보자면 딱히 왜곡된 것도 아니긴 해요. 그쵸? 그냥 아래 이 부분을 찍은 사진, 허리를 찍은 사진, 머리를 찍은 사진 이렇게 하면은 딱히 왜곡됐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이 사진을 쭉 다 연결해서 봤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여튼 그래서 눈높이와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일단은 후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는 걸로. 나머지는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 일단은 끊고 그거는 다음에 또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